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5일 밤 9시 10분인데요. 문재인 정권이 일본을 상대로 일종의 자해공갈수법인 지소미아 우리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지난 금요일까지의 사태는 참 허무하게 결말이 났습니다. 이렇게 백기항복을 할 수 있는지 한국 외교사의 최대 참사입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진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힘이 약해서 져준 게 아니죠. 미국이 한국 뒤에 있으니까 그동안에 많이 양보하고 져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미국이 한국 뒤편에서 일본 뒤편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왜냐? 일본과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두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외교 게임이 있습니까? 외교라는 것은 적을 최소화하고 우리 편을 최대화해야 되는데 적을 최대화하고 우리 편을 최소화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 편드는 유일한 집단은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북한 믿고 미국, 일본과 벼랑끝 전술을 편다? 그런데 이 벼랑끝 전술을 하면은 항상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벼랑끝 전술을 생각을 하죠. 벼랑끝 전술은 뭐냐면 니 죽고 내 죽자는 겁니다. 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그런데 벼랑끝 전술은 어떤 벼랑끝 전술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동반자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벼랑끝 전술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하려면은 퇴로를 열어놓고 해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벼랑끝 전술은 벼랑끝 전술이 실패할 때 그냥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 그건 전술이 아니고 퇴로가 없는 전쟁은 그 전쟁이 아닙니다. 항상 퇴로를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벼랑끝 전술을 한번 써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실수를 했어요. 김정은의 벼랑끝 전술은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합니다. 이번에 작년에 트럼프를 상대로 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어딜 먼저 갑니까? 중국을 가서 시진핑의 지원을 얻어놓고 그 다음에 아무리 대북 제재가 강화되더라도 최소한 연명할 정도는 중국이 대줘야 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푸틴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트럼프와 맞짱을 뜨는 거죠. 이게 북한식 벼랑끝 전술인데 문재인식 벼랑끝 전술은 자기 편 다 없애버리고 벼랑끝 전술을 펴다가 결국 몰락하고 말았는데 이런 관계를 잘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 런던 파견 공사 이분이 참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씁니다. 아주 예리하게 조선일보에 분석하는 칼럼을 오늘 실었는데요. 제목이 한국식 벼랑끝 전술의 말로입니다. 한국식이 아니죠. 문재인식이죠. 문재인식 벼랑끝 전술의 말로. 이거는 북한 외교관 입장에서 쓴 거니까 아주 시각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더 깊게 문재인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중국, 러시아와 먼저 관계를 다진 뒤에 적국인 미국을 향해 사용하는데 문재인의 지소미아 전략은 동맹을 겨냥했기에 시작부터 실패한 작전이다. 아니 적을 상대로 벼랑끝 전술 펴야지 자기 편 상대로 벼랑끝 전술 펴면 어떻게 됩니까? 더구나 세계에서 최강국인 미국과 세계 두 번째의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기술 대국이기도 한 일본을 세계에서 1등, 2등 가는 나라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놓고 상대를 하겠다고요? 자멸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영호 씨가 쓴 한국식 벼랑끝 전술이 말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인 조건부 연장을 발표하는 순간 눈과 귀를 의심했다. 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까지도 계속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앞에 손을 드는 미국의 모습에 익숙한 전직 북한 외교관인 필자는 이번에 한국의 벼랑 끝 전술 앞에서 손드는 미국과 일본의 모습을 상상했다. 북한의 대남 관계자들도 필자처럼 우리 정부가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발표 이틀이 지났지만 북한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좀 당혹한 것 같다. 북한도 놀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죠. 북한은 22일에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응당한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힘을 보태주었다. 북한에 힘을 보태주었답니다. 북한 믿고 그러면 이렇게 합니까? 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한 지난 8월부터 북한 선전 매체들은 지소미아 파기는 남조선 민심의 반영이라면서 이 협정은 섬나라 족속들에게 군국주의 부활과 조선반도 재침의 발판을 마련해 준 전대미문의 매국협정, 전쟁협정이라고 규탄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일본을 세계제패 야망실련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 남조선을 일본의 경제식민지, 대일종속물, 희생물로 만들려고 지소미아 연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으로서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군사동맹과 한일공조 중 어느 한쪽 건이라도 먼저 잘라버리라는 김일성의 갓건 전술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빛을 보는 첫 승리로 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 걸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나선 거죠. 북한의 이러한 대남 전략에 상충되게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으로 결정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문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미, 한일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푸는가 하는 것이다. 지소미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마련되려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또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바로 보고 현실성 있는 대미 외교를 펴야 한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소중한 협정을 지렛대로 미국을 한일 간 경제적 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동맹 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일 정보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 이익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과 잠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지금 한미동맹은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문제가 겹치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반일로 높아졌던 국민 여론이 반미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방위비 분담 협상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반일을 반미로 전환시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재인 정권은 친북 반일, 친북 반미, 즉 반역의 길로 나가는 거죠. 반역의 길로, 이적의 길로 나가는 거죠. 적을 편들고 국군을 위태롭게 하고 동맹국을 배신하는 거죠.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국판 벼랑 끝 전술이었다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우리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이제 제가 우리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이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북한 벼랑 끝 전술의 핵심은 뭐냐? 지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나가기 전에 중러와 먼저 소통하여 우방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사전 차단한다. 또 북한 벼랑 끝 전술의 대상은 적국의 미국이다. 우방인 러시아나 중국을 향해 피말리는 벼랑 끝 전술을 쓰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알았어야 할 것이요. 그리고 벼랑 끝 전술이 먹히지 않아 벼랑 밑으로 떨어질 경우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될 정도의 각오는 가지고 시작한다. 그런 각오가 돼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할 때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세 가지, 이제 실패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을 보면 우리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벤치마킹 할 수는 없다. 수출에 의지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경제적으로 동반자이고 외교 안보적으로 우방인 일본의 벼랑 끝 전술로 대처하려 했다면
시작부터 실패한 작전이었다. 외교에서는 한번 큰 소리 치면 몸이 상해도 일단 나가야 한다. 외교는 말이 중요하니까 큰 소리 친다면 나가야 하는데 잘못 나가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거죠. 그래 다음번 벼랑 끝 전술이 먹힐 수 있다. 결국 벼랑 끝 전술은 동맹이나 우방을 향해서 쓸 수도 없고 서지도 말아야 하는 협상 전술이다. 이번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넣는 모양새가 되었다. 남북이 서로 적대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 우방과의 관계를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북한은 지금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모스크바에 보내는 등 중러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 종료를 강행했다면 한미동맹은 수렁에 빠졌을 것이고 한일 경제관계는 파국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가 마지막 순간에 한미일 균열로 득보는 것이 북한 중국뿐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다. 이제라도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요약하면은 벼랑 끝 전술은 적을 향해서 쓰는 거지 동맹국을 향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또 벼랑 끝 전술을 쓰려면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고 해야지 외톨이가 되어서 어떻게 벼랑 끝 전술을 쓰느냐 한 수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